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쁜 부동산이 아니고 좋은 부동산입니다. 가끔씩은 좋은 물건도 고르시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저층에도 로열 동호수가 있다고, 1000세대 서너 개밖에 평균적으로 없는 저층 로열 동호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신규 분양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기존 물량도 줍줍을 하시면 이득, 원하시는 실거주를 얻으실 수도 있고 차익을 실현하실 수도 있다. 가겠습니다. 동간거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뭐 저층이 이제 비선호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해가 안 드니까 일조량이 딸려서 인식이 생겼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이제 0.8이었다. 높이에 비해서 높이 대 동간거리가 0.8이어서 그때는 보다시피 이런 이제 일조량이 필요한데 판상형이잖아요. 이게 일자 아파트였기 때문에 계산하기 참 편했어요. 그죠? 해가 안 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계산만, 단순한 수식만 써도 몇 시에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동절기 3시에서 4시 사이에 우리 이 집이 해가 드는지 안 드는지 심플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안 드는 데는 당연히 가치가 확 떨어지고 해가 드는 데 이상은 가치가 좋아지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1대1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또 근데 또 지자체마다 굉장히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판상형은 이렇다. 옛날에는 이랬다. 그거고, 제대로 이제 보시자면 요 숫자는 당연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뭔 내용인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서울을 예를 들었어요. 이제 동절기, 동절기 3-4시가 제일 중요하겠죠. 동절기 서울 방위각, 방위각을 알아야 되고요. 동절기 시간별, 그렇죠. 태양 고도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짬뽕을 시켜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쭉쭉쭉쭉 계산을 하면 우리 집이 몇 층일 때, 동절기 3-4시에 해가 드는지 들기 위해서는 앞동과의 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계산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남향, 남향 계산한 겁니다. 이게 판상형 계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새 판상형이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남향 판상형 쫙 깔려 있다. 이런 거는 지방의 지주택 이런 거 아니면 찾아보시기가 힘들죠. 아유, 보십시오. 요새 아파트들 필지도 이상하게 생긴, 옛날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데다가 딱딱딱딱 성냥갑처럼 세우는 게 아니라 니은자, 디귿자, V자, H자, X자, 이거 좁은 공간에다가 많이 쑤셔 넣기 위한 건설사분들도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계산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향이 다 다르고 땅도 지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한민국은 평평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방위각에 따른 계산도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밑에를 잘라버렸는데,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정남향이요, 은근히 앞에 아까 보신 이거 인동계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나눠가지고 인동계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일조량이 좋은 겁니다. 정남향이 은근히 인동계수가 높아요. 남서향이 제일 인동계수가 평균적으로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축 아파트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이렇게 깔려 있는데, 구축 아파트들 보시면 남서향이 일조량이 제일 좋기 때문에 시세에 반영이 돼 있어요. 물론 남향도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체가 낀다거나 하면 약간 가격에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현명하신 고객들이라면 이 부분을 어필해서 가치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겠죠. 딱 보시면 이렇게 해가 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대충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판상형이라면 이 저층부 못난이죠. 못난이라 그럽니다. 그죠? 못난이들은 다 못난이에요. 판상형이기 때문에 납작납작하다.
해는 이렇게 간다. 다 얘가 가리면 얘도 가리고 모든 못난이층은 다 못난이다. 가장자리만 살짝 빼고. 그런데 이렇게 네, 정해진 규격 없이 어느 단지는 어디 여긴 V자, 여긴 니은자, 여긴 디귿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은 이상 네,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인간이 직접 계산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뭐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정확하게 숫자 눈 이렇게 해가지고 보실 필요 없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향, 층, 단순한 향층보다 결국에 아파트 시세를 결정짓는 건 일조량입니다. 일조량이 향층 전부 다 기본적으로 속에는 일조량 침해가 내재되어 있어요. 일조량 침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동호수라면 아무리 남향이라도 같은 단지의 남서향, 남동향보다 네, 보세요. 시세가 저평가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으셔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격은 결국에는 일조량이다. 나는 뭐 조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북향의 저 탑층으로 가시고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죠. 굉장히 뭐 약간은 특수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조량인데 분명히 저평가된 데도 있고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단지 내에 서너 개밖에 없는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일조량이 동절기 3, 4시에도 빵빵하게 들어오는 호수가 네다섯 3개에서 5개 호수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가격 시세를 인정받은 호수도 있을 것이고 인정 못 받은 호수도 있어요. 이거는 살고 있는 사람도 살고 계시는 분도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그 인근의 부동산들도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죠.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슨 시세나 이런 것에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하시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닙니다. 어두우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호수들은 이미 시세 반영이 되어 있다. 시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호수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특히나 뭐 이렇게 반영돼 있는 데는 뭐 그냥 들어가신다 시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값 내고 들어가셨다가 물론 저층을 원하시는데 일조량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어떤 분들이요? 어르신분들이요. 어르신분들. 그 손자 손녀 육아하시는 어르신분들 저층 선호하시는데 일조량 때문에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층인데 1층, 2층인데 겨울에도 빵빵하게 해가 들어오는 데가 있다. 이분들한테 많은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세 반영이 안 돼 있는 아무 생각 없는 이분들을 찾아서 줍줍 하시면 굉장히 몇 년 동안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호수들은 어떻게 찾을 거냐? 아까 그쵸? 판상형이라도 이런 계산이 필요하고요. 판상형이 요새는 당연히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방위가까지 이제 끼얹어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요새는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걸 기계가 해주겠죠.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영상이고요. 해가 쭉 가면서 그림자가 싹 움직이는 영상이 있죠. 그리고 여긴 이 동호수 요 몇 동 몇 호가 시간대별 일조량이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이 자료를 얻을 것이냐? 인터넷에 보시면 인터넷에 간단하게 유튜브로 말씀드린 유튜브에 일조량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그 약장수 같은 영상들 빼고 앞서가는 부동산이나 대부분 앞서가는 부동산 분들이에요. 앞서가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올려놓은 영상, 이런 시뮬레이션 영상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단지가 나온다면 땡큐가 되겠죠.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업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이 아파트 이 일조량 시뮬레이션 이 개념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분들이 영세해요. 영세. 제 생각에 이분들은 돈을 더 받아도 되는데 한 10,000원 정도면 지금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 2잔 값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제 생각에 이 비용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내용 것이고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없으면 업체 이용을 하시면 되고, 신축이다 이런 영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3D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스케치업 같은 거요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3D 그래픽 툴이나 일반적인 그래픽 툴과 친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손쉬운 작업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손쉬운 작업입니다. 단지 하나 이렇게 분석하는데 한 2시간 2시간 정도 하면 된다.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알고 싶은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소프트웨어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업체를 이용해야겠죠. 얘네보다 약간 더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이제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 비용이 나온 것이고요. 새로 3D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면 돈이 조금 더 들겠죠. 그래도 하시는 게 더 이득이십니다. 가끔 보시면 유튜브에도 있어요. 뭐 좋은 남양집 고르는 법, 남양이라고 다 좋은 집인가? 뭐 이러면서 영상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네이버지도, 구글맵, 다운맵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싹 열어놓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아파트 동이 있으면 해가 이렇게 가니까요. 여기 동간 거리를 뭐 이렇게 지도상으로 요만큼이니까 실제 거리는 몇 미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말인지 방구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판상형일 때나 통하는 겁니다. 판상형일 때나,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판상형이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머릿속에서만 이러니까 해가 잘 들겠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 방법대로 하시면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요. 요 자료 그러니까 뭐 요 자료죠. 자료를 뽑아보시면 알겠지만요, 남선지, 남남선지, 남서와 남남선은 방위가 약간 뭐 10도 차이, 이걸로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상관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극도로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10도 차이로 데이터가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네이버지도 꺼내놓고 로얄층, 로얄 호스모 고르라는 이분들 말 듣고 그냥 네이버지도 들어가셔가지고 머릿속으로 이 정도니까, 그쵸? 이 정도 해가 이렇게 가니까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여기 우리 집, 내가 할 집 여기 해가 잘 들겠네. 말도 안 되는 결과는 나중에 이제 입주하셔서 피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이런 건 기계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존재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조량이 향과 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요소다. 동지, 특히 겨울철 3시, 4시 일조량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지도 꺼내놓고 이상한 소리는 그냥 걸으세요. 헛소리입니다. 엉뚱한 전혀 다른 결과 나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시뮬레이션, 제가 아까 말 소프트웨어랑 친하시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업체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탐방과 인근 부동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서 요 3가지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있어요. 요새는 동을 판상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희한하게 건설사들이 이제 배치를 하기 때문에 1000세대 넘어간다 그러면 서너 5개 정도 호실이 1층인데 해가 빵빵하게 겨울에도 드는 호실이 3개, 4개, 5개 정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찾아내시면 되시고, 신규 분양이라 그러면 못난이를 걸르셔야겠죠. 진짜 못난이. 그냥
영업사원이나 부동산에서는 거기 해 들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그분들은 뇌피셜이,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진짜로 거짓말을 하든 자기 최면에 걸려있던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얄 미분양 호수를 줍줍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품은 당연히 열심히 파셔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일주량이, 그러니까 같은 이제 못난이 층수예요. 1층입니다. 1층인데 뭐 예를 들면 항상 가생이 있다고 해를 잘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얘는 받고,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층 로얄인데 얘네들은 다 못난이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최소 5% 차이가 나요. 5%. 반영이 안 돼 있으면 5%를 더 받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구매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자 손녀 키우는 어르신분들이나 저층부를 원하시는데 일주량 때문에 저 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하실 수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보여줄 방법은 많아요. 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입증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최소 5%, 많으면 손님만 잘 만나면 10% 정말입니다. 저 고층 탑층 쪽에 있는 남양, 조망도 좋고 끝내주게, 분양가도 비싸고 사람들이 꽂혀있는 남양만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미분양 호수를 줍줍 하실 수가 있겠죠. 발품을 많이 파시고. 그런데 그쵸, 5% 10% 뭐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자본을 많이 이렇게 부동산으로 투자로 축적하신 분들은요, 크게 보신 분들은, 말로가 좋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뭐 하나 가지고 몇 억씩 안 됩니다. 결국에는 뭐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뭐 10타수 10안타 칠 수 없잖아요. 작게 자주 드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하셔요. 발품 좀 파시고 사인 몇 번 하고, 만약에 5억 아파트면 그죠,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차익 보시는 건데 이게 나쁜 겁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좋은 부동산을 할지 나쁜 부동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